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건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학생 승연 씨는 부침성 있고 활발한 성격으로 과 대표를 할 만큼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청년입니다. 사교성 많고 낯가림 없이 애들한테 서글서글 잘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원래 되게 말 많고 그런 성격인데 자주 변신을 한다는 게 문제죠. 자주. 누구나 착하다고 칭찬하지만 때때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화를 낼 때입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밥 먹다가 제가 걔거 제육덮밥을 시켰는데 걔가 제육을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먹었는데 걔가 큰 거 가져간다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별것도 아닌 건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아쉬워하는 거 보고 막 정색을 했어요. 제가 얘도 정색을 같이 하길래 주먹이 나갔어요. 욱한 마음에 예전엔 물건을 부수던 것이 이젠 폭행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엔 차 유리까지 부쉈습니다. 여자친구랑 원래 잘 싸우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차 안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 화를 주체 못해가지고 차 앞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유리가 부셔졌네요. 지금도 부어있는데 깁스를 했어요. 네, 핸들 유리만 깬 게 아니라 유리는 마지막에 그런 거고 핸들을 한 수십여 차를 때렸거든요. 주먹으로 핸들을. 그래가지고 주먹이 한 2배 정도 막 부어있었어요. 화가 치밀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분노한다는 승연 씨. 그 끝엔 언제나 후회만 남습니다. 허탈해요. 왜 그랬나. 평소에 내가 맨날 화내고 하는 거 평소에도 맨날 그런 거 알면서도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넘겼으면 했는데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우리는 승연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승연 씨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아서라도 분노 조절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배달 일과 휴대전화 판매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는 승연 씨. 말하는 게 그냥 좀 얼마나 일했었어요? 알바에 통틀어서? 일한 기간. 6, 7년?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경험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제 20살 넘어서부터 20살 때부터 제가 좀 돈을 못 모은 것도 있고 돈 나갈 때도 있었고 차 사느라 또 옛날엔 또 돈도 나갔고 또 오토바이 탄다고 괜히 했다가 빚만 지고 킥서비스 한다고 했다가 빚만 지고 지금 상태로 살다가는 그냥 평생 유흥만 지게다 살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결혼도 안 제대로 못하고 결혼해도 힘들게 살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물컵이 이렇게 찰랑찰랑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잠깐 건드리면은 그렇죠. 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율신경계 검사한 거 보면 빨간 그래프랑 파란 그래프가 서로 비슷해요. 이거는 지금 어떤 긴장도가 굉장히 높고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분노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보통 평균이 50점 정도인데 확실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죠? 분노 잘 폭발할 수 있는 상태고 우울한 것도 아주 없진 않아. 약간 조금 의욕이 없고 귀찮다. 그것도 내가 좌절을 좀 많이 경험을 했어. 잘하려고 했는데 뭐가 뜻대로 안 됐다든지. 분노는 사실 근원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면서 분노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왔어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형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4년 전부터 충동 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형철 씨에게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물었습니다. 참는 건 아니야. 진짜 죽이려고 한 적도 많았고 좀 그냥 끝장을 막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겁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뭐 성질 내고 사람 이렇게 때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참잖아요. 근데 분노 조절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그냥 행동으로 그냥 옮겨지는 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욱하다 보니까.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 따르면 성인 남녀 2명 중 1명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한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한폭탄이 한 1,000만 원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쉴 수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자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명 얘기하잖아요. 저 포함해서 전부 다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신도림역에서 퇴근 중인 미니 씨를 만났습니다.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미니 씨. 출퇴근을 위해 날마다 3시간가량의 시간을 만원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아침에는 좀 힘들게 일어나서 친구들하고 막 이런 말이에요. 그 와중에 막 수업하면서 기뻐져요. 미니 씨는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주요 업무는 고객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감정 소모도 많은 데다 최근 야근까지 많아지면서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서조차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위에 사람인지 아니면은 같은 위층에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밤 11시에서 3시 사이에 그렇게 막 쿵쾅쿵쾅 발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잘 못 자요. 아무래도 잠드는 것도 늦게 들고 중간중간 많이 깨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아침이 되면 더 일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폭발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요즘엔 그 신호가 몸으로 온다고 합니다. 저 화가 많이 나면요. 진짜 가슴속에서 뭐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먼저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뭐 머리도 아프고 또 진짜 막 가슴도 아파지고 너무 심하게 화가 났을 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슴 움켜잡고 이제 숨을 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전문가들은 해소되지 못한 분노가 자신을 향하게 되면 극도의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를 확 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아무리 이제 열을 받는다고 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완전 난리를 치고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꼭 화내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과도하게 좀 억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많이 우울 와요. 그 전형적인 우울이 아니라 비전형적인 우울의 형태를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자기가 화난다, 싫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억압되어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내가 화났다는 건 얘는 되게 미숙한 사람이야. 그 개인의 잘못을 자꾸 몰아가서 화나는 걸 자꾸 이렇게 압력밥솥에 이렇게 넣고 찌듯이 되게 프레셔를 가하거든요. 공격성이 외부를 향하다가 우울해지면 내부를 향하게 돼요. 그럼 그게 뭐겠어요? 억눌러온 분노는 언젠간 폭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외부 공격으로 표출되든 자기 자신을 향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든 그것은 개인과 사회의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쉬지 못해서 짜증이 나 있는 상태는 굉장히 울컥해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다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늘 꾸준히
피곤한 상태에 내가 있는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야. 그럼 사실은 어떤 기회만 와봐라. 난 터져줄 테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준비 상태에 있는 거죠.